유방에 대한 모든 것 우리 동네 유방 이야기. 우유TV. 와. 이제 허벅지 비판. 네. 그다음에 요즘 또 저희 김영배 교수를 비롯해서 저희 네. 병원에서 하고 있는 네. 옆구리 비판. 아, 옆구리도 하나요? 옆구리도 하죠. 옆구리 네, 괜찮은데.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니까 거의 하는 곳이 없죠. 우리만 하고 있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께서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셔서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허벅지 비판과 옆구리 비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세요, 좀? 뭐 그냥 전 스스로 결과만 보죠. 사실은 이제 옆구리 비판은 못 본 것 같고 허벅지 비판은 몇 번 있었지만 상처는 본 적이 없죠. 아, 상처를 하긴 볼 수가 없겠구나. 저는 유방만 보지 굳이 보진 않으니까 복부 비판은 그래 좀 봤는데 허벅지는 수술도 못 봤어요, 사실은. 일단은 그럼 허벅지나 이제 옆구리를 누가 하느냐? 네. 허벅지는 진짜 D허벅지입니다. D허벅지고 옆구리는 우리 러브핸들이라고 하는 여기 살 많은 부분. 여기를 이제 떼는 건데 허벅지가 약간 거기죠. 이제 엉덩이가 있고 약간 그 밑에 이렇게 엉덩이 밑이랑 약간 안쪽까지 약간 그 겹치는 살들. 부분. 땀이 좀 차고 겹치는 부분. 그래서 거기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배 흉터를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배가 너무 없는 분들인데 거기는 살이 있는 분들이지, 이런 분들이 하게 되고 대부분은 젊은 환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주로 젊은 환자분들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거나 미혼이거나 향후 좀 가능성이 있으면 물론 복부 비판에도 임신을 해도 되지만 그래도 그런 거죠. 이제 출산도 했고 살도 쪘어요. 그래서 배가 많이 나왔어. 그럼 당연히 나는 배를 빼고 싶어.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분들도 요즘 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아시아의 유방암 환자분들은 서양인들에 비해서 나이가 젊다 보니 이제 이런 고민들에 대한 이슈가 우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배가 너무 당연한 거야, 배 떼는 게, 그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배가 안 될 수도 있겠네라는 환자분들이 꽤나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허벅지가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배는 하나도 없는데 다리는 또 이렇게 약간 하체가 하체가 있는 분들이 있고 하체는 없어도 또 옆구리는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럼 허벅지를 살펴보면 D 엉덩이 밑에 있는 D 허벅지랑 안쪽 허벅지에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떼는 거고요. 그럼 이제 팬티를 입으면 안 보이는? 엉덩이가 좀 크신 분들은 네. 완전히 가려지고요. 엉덩이가 좀 작고 그런 분들은 조금 보일 듯 말 듯 이런 정도인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내 눈에 안 보입니다. 그쵸. 내가 엉덩이를 뒤로 거울 돌려가지고 여기 뒤에 허벅지 보고 거울 안 보거든요. 못 봐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일단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그래서 커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흉터가 안 보이는 위치에 간다는 거에 대한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양쪽을 다 뜨나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양쪽을 다 떼야지 가슴이 예쁘게 나옵니다. 한쪽만 떼면 윗가슴이 좀 비어서 나중에 지방 이식을 좀 윗가슴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쪽만 떼면은 비대칭이 되잖아요. 허벅지가 비대칭이 되죠. 그럼 그것도 이상하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막 눈에 들어지지는 않아요. 가슴 모양을 위해서는 양쪽을 떼는 게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개를 다 떼갖고 가서 혈관을 이어야 되니까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이제 많이들 안 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도 점점점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하는 만큼 편해진 것 같아요. 많이. 그 정도예요? 많이 편해졌고.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됐고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만큼 그렇게 막 힘들 정도로 길지는 않습니다. 원래 약간 허벅지 두고 조금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한생이. 스트레스 받았죠. 근데 요즘은 별로 안 받는 것 같아요. 정말 정갈하게 전날 이렇게 잤거든요. 다음날 체력을 내가 잘. 요즘은 그냥 똑같이 그냥 허벅지가 있든 뭐 배를 하든 보형물을 하든 진짜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게 제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고. 근데 이제 단점이 당연히 있죠. 저 하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의 수술 후 회복이 조금 더 번거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수술 범위가 더 크거나 더 아프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아픈 건 실제로 별로 없고요. 이렇게 엉덩이 뒤에서 떼다 보니까 바로 앉으면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앉는 이렇게 자세. 앉는 자세를 못 하고 누워 있어야 되죠. 누워 있거나 서 있는 자세로 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하루에 앉는 각도를 조금씩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사람마다 뭐 상황이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다리가 많이 당길 수 있고 또 살이 많은 분들은 덜 당길 수도 있어서 정말 드물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거의 뭐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앉을 수 있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앉는 걸 제한하니까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누워 있어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요. 근데 이거를 이틀씩 누워 있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좀 앉혀준다 해도 이제 각도를 좀 제한하니까 이 과정이 좀 힘들고 하루 정도 좀 누워 있지만 다음 날부터는 보행을 하고 통증이 별로 없는데 누워 있는 게 힘듭니다. 2주간
똑바로 앉는 자세가 좀 제한이 되고요. 2주 뒤부터는 편하게 앉는데 물론 2주 동안 뭐 아예 앉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화장실 갈 거나 가면 화장실 어떻게 가요? 화장실 가서 앉아요. 똑같이 앉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터질 수도 있다. 뭐 터지면 어떻냐. 결국은 낫는데 그 조금 살짝 벌어지고 이런 건데 변비 있으면 큰일 나겠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식사하실 때나 뭐 변기에 앉을 때나 이럴 때는 잠깐 앉게 하지만 편하게 침대에서 이렇게 앉는 거를 이제 2주 동안 좀 제한을 하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좌식 생활이니까. 그게 좀 힘들죠. 그렇네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든 건데 그 2주간의 약간 불편한 생활을 거치고 났을 때는 지나고 났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도움되는 부분이 있다. 하나씩 더 나가서 옆구리도 있잖아요. 옆구리는 흉터가 팬티 라인 위에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약간 등 근육으로 재건한 거 흉터들 보셨죠? 네. 그거의 위치가 좀 아래로 온다고 아.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의 장점은 흉터가 좀 보이긴 하지만 네. 얘는 그냥 바로 걸을 수 있잖아요. 다음날부터. 아, 그렇네요. 그렇죠. 앉을 수 있고.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데 흉터는 이제 보이는데 생각보다 볼만합니다. 보이는 위치긴 하지만 얘도 내 눈에 안 보여. 아, 이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내 뒤니까. 물론 이렇게 돌려서 보면 보이겠지만 내 눈에서 이제 바로는 보이진 않고 대신에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있긴 해요. 얘가 혈관이 너무 짧아서 네. 혈관을 또 떼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부 재건할 때 쓰는 이 피판 네. 메인 혈관이 여기 아래쪽에 네. 있잖아요. 이 혈관을 여기 아랫배에다가 맹장 수술할 때 요만큼 째고 네. 그 혈관을 뽑아내는 과정을 한 번 더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얘는 여기도 흉터가 남고 여기도 흉터가 남는 거죠. 여기는 조그맣긴 하지. 근데 어쨌거나 또 꼬매는 게 두 군데니까. 처음에 그래서 환자를 똑바로 눕혀놓고 외과가 나갔어요. 그럼 저희가 여기 준비할 혈관을 바르면서 여기도 조금 혈관을 떼는 거죠. 떼고 환자를 뒤집어요. 뒤집은 다음에 피판을 들어서 떼고 아. 그 피판에다가 이 뗀 혈관을 연결을 하고. 해서 길이를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환자를 뒤집은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어가지고 완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뗀 모양이 딱 그 가슴 모양 보형물 모양처럼 그래요? 흉터는 이렇게 남지만 이렇게 뗄 때 이렇게 우리 가슴 모양을 이렇게 떼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항상 이렇게 두툼하게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마른 분들도 거기는 사실 연구도 저희 논문도 냈어요. 어떤 사람들이 체중이 이렇든 저렇든 뭐 날씬하든 뚱뚱하든 간에 여기는 항상 두꺼운 거야. 아무리 날씬한 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옵션이 없을 때는 러브핸들 여기 옆구리도 가능히 하겠구나. 한쪽만 해요? 한쪽만 하죠. 아, 그럼 비대칭은? 그것도 네. 그렇게 심하지 않아. 둘 다 근육은 안 쓰고 지방만 그렇죠. 쓰고. 배도 그렇지만 네. 배도 지금 피부랑 지방만 쓰고 허벅지도 그렇고 옆구리도 그렇고 아무튼 이 배 대신에 하는 이 새로운 방법들 사실 좀 오래됐죠. 외국에서는 지금 많이 하고 있고 한국에서 조금 생소한 그런 느낌인 건데 이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이렇게 필요한 환자분들이 있고 계시고 이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점점 이제 어느 정도는 확대해 나가는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고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도 지금 조금씩 하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고 한국에서도 다른 병원을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 확대되지 않을까. 아시아 여성한테 맞는 것 같아요. 이 가슴 크기가 또 중요한데. 맞아요. 저는 오히려 우리한테 필요한 피판인데 오히려 지금 미국이랑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죠. 만족도가 정말 좋습니다. 만족도 높더라고요. 정말 좋습니다. 예. 아무튼 뭐 복부 재건 말고도 이제 허벅지 옆구리? 재건과 옆구리 재건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혹시나 이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진료실에서 또 물어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울팁이었습니다. 와.